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세무사회주관 제88회 전산회계 2급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연상사는 컴퓨터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단기 제8회 자료를 보시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1번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요.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입력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가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회사 등록에 들어오셨어요. 회사 등록으로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서도 우연상사 8기, 자,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업자 등록번호 보시고요. 자, 틀리지 않았어요. 사장님 성함 방우현. 자, 여기 주민등록번호 들어가 있는데 지울 필요는 없죠. 그대로 두시고요. 주소 확인합니다. 관악구 과천대로 855.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그리고 여기가 틀렸군요. 종목. 자, 종목 부분에서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목 틀렸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 자, 전화번호나 팩스는 그대로 두시고 공동사업장 여부 부, 소득은 사업소득이겠고 중소기업. 자, 이겠습니다. 개업연월일 그대로 두시고요. 자, 용산. 자, 밑에 자료를 보시니까 관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관악. 여기 또 한번 고쳐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관악으로 고쳐주셔야 된다. 관악 해서요. 두 가지 고쳤네요. 여기 지금 종목 부분. 금방 고쳤는데 없어졌어요. 여기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확실히 엔터 때렸고요. 자, 요거 하고 밑에 관악하고 해서 두 군데 틀렸다.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개업연월일 안 고쳤었군요. 개업연월일이 지금 보시다시피 2012년도 1월 25일이에요. 여기 개업연월일 틀려가지고 2012년도 1월 25일. 자, 해서 결과적으로 세 군데가 지금 틀렸다. 자, 뭐뭐 고쳤습니까? 개업연월일 고쳤고요. 그 다음에 종목 부분 고쳤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관악세무서장까지 해서 세 군데 수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군데.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개업연월일, 종목, 그리고 관할세무서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손익계산서 자료를 보시고 정정 및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는 일단 당기순이익이 맞아야 되다 보니까요. 당기순이익 금액이 920만원 나와야 되겠습니다. 920만원. 자, 가셔서 밑에 하단에 정기분 재무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자, 920만원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씩 확인하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상품 매출. 자, 2,500 됐죠? 2,500 맞고. 자, 매출 원가가 문제가 있었어요. 매출 원가. 자, 상품 매출 원가. 자, 보조창을 열어서 봤더니 기초가 300. 좋아요. 단기 매입 1,100. 와우, 기말 상품 재고액이 틀렸군요. 자, 이 부분이 400인데 여기는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서 앞머리 고쳐도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됩니다. 여기 가셔서 400으로 힘쓰고 애써도 안 고쳐진다. 자, 어디 가서 고쳐야 되죠? 그렇죠. 자, 나오셔가지고, 자, 빠져나오셔가지고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 상품, 자, 이 금액. 자, 이 금액 때문에 지금 대차 차액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400으로 정확히 수정해서 재무상태표의 정기분 대차 차액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상품 금액 수정하셨기 때문에 나가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 보시면요. 자,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오, 틀렸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도 자, 여기 6150인데 여기 5020이니까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320, 복리후생비가 벌써 틀렸군요. 200이고요. 24만원. 촬영 유지비 10만원. 광고 선전비.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요. 나머지 부분들. 자,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는데, 이자 수익.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봤더니요.
자, 또 아직도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서 뭔가 금액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자, 뭐가 또 안 맞을까요? 한 가지를 고쳤는데도 자, 여기 금액이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자, 뭘까요? 소모품 비. 오, 소모품 비가 빠졌어요. 13만원짜리. 그래서 밑에다 830번 소모품비 13만원 넣으셔가지고 확인해 보니까요. 정확히 맞았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615만원, 여기도 615만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920만원으로 정확히 맞았어요. 자, 조회 버튼 눌러주셔서 요 소모품비 자기 자리로 찾아가도록 조회 버튼 한번 눌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뭐 수정했느냐, 수정하신 거 보시면요. 자, 이렇게 오셔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 고쳤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금액 수정했죠. 100만원을 200으로. 그리고 소모품비 자, 없어가지고 13만원까지 추가해서 입력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셔가지고요.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하시는 부분이군요. 99,100번으로다가 신한은행 등록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거래처 등록하시는 부분이죠. 여기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거래처 등록. 자, 99 여기다가 100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얘는 일반 거래처가 아니다. 금융이죠, 금융. 은행은 여기서 98,000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9,599번까지 넣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다가 넣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반영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신한은행 쓰시고요. 신한은행 8012 빼기 2256 빼기 1 빼기 58. 그래서 정확히 계좌번호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좌번호가 안 맞았어요. 8012 2256 1258. 자, 그렇게 하고 개설일 2019년도 2월달 5일 넣어주시고요. 특별히 더 집어 넣어야 될 내용이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자, 없죠? 자, 여기까지만 입력하셔도 되겠다. 해서 등록하시는 부분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보통예금 있었기 때문에 보통예금까지 빠짐없이 잘 집어 넣어 주셔야 되겠지요. 자,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 해서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입력하셔야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오셔가지고 자, 이쪽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외상 매출금 찍어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용산 컴퓨터 용산 컴퓨터가 없어요. 자, 보석 상사는 3,500, 다이아 상사는 500, 강서 상사 3,000까지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 바로 용산 이렇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톡톡 자, 두 번 톡톡 하셔서 작업하셔야 되죠. 자, 했어요. 여기 상단에 코드 도움 받으셔가지고 자, 거기다가 용산 해서 찾아가지고 금액 1,000만원 하셔서 밑에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급어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관악 컴퓨터가 1,500이 아니라 1,800. 그리고 MK 컴퓨터 부분에서는 700. 오케이 해서 밑에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입력하시면 되겠죠.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자, 닫고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일반 전표 문제가 되겠지요. 자, 적용 입력은 생략을 한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채권 채무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쓰시는 거죠. 8월 16일입니다. 아산상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어음 40만원을 주거래 은행에서 할인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할인료 1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당장 애입을 했습니다. 자, 8월달 16일자에 내가 다른 상점에서 받은 어음, 그런 어음을 받으러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받으러음에 대해서 만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주거래 은행에 가서 할인을 받았습니다. 자, 대변 쪽에 받으러음 빼주시고요. 40만원을 자, 이때 할인할 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 측에서도 할인료 받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15,000원 써주시고, 자, 나머지 받으러 온 15,000원 뺀 금액에 대해서는 당좌이입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당좌이익은 금액, 자, 40만원에서 15,000원 빼갖고 38만 5천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좌이익금의 거래처는 어디 은행입니까? 자, 은행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받으러 오의 거래처는 아산상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 8월 16일자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 오셨어요. 자, 8월달 16일. 자, 이때 대변 쪽에 110번 받으러 온 아산상점 넣으시고요. 금액 40만원. 차변 쪽에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해서요. 매출 찍어 주셔가지고 956번 거 스페이스로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15,000원 자, 처리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102번 당좌예금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자, 영업용 휴대용 이용요금 영수증을 수령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영업용 휴대폰이니까요. 무슨 비용 잡으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통신비 되겠습니다. 9월달 3일자. 차변 쪽에 통신비 59,050원 잡아주시고요. 현금으로 납부를 했군요. 현금으로.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9월달 3일자 오셔서 출금 전표 1번 끊고요. 814번 통신비 59,050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미래상사의 상품 1,000만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자, 판 건 아니에요. 계약만 했지. 200만원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팔기로 하고 미리 받은 것을 선수금이라고 하죠. 자, 금액 정확하게 200만원 쓰셔야 됩니다. 1,000만원 아니에요. 자, 1,000만원 중에 200만 먼저 받은 것이고요. 차변 쪽에는 보통예금. 자, 200만원 쓰셔서, 자, 이런 상황에서 선수금은 채무.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미래상사라고 거래처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월달 5일자 오셔가지고요. 자, 대변 쪽에는 259 선수, 미래상사 200 쓰시고, 차변 쪽에는 103번 보통예금 해서 스페이스로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7일자. 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일부는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품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 한번 볼까요? 자, 1,650만원짜리가 있군요. 1,650만원짜리. 자, 요거에 대해서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또 예상을 했다고 하니까 가서 판매하고, 자, 밑에 여기 이거 입금과 잔액 보시고서 서서히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10월달 17일자에 상품을 팔았으니 대변에 상품 매출 이 되겠죠. 금액 1,650만원. 자, 그러면서 차변 쪽에다가는 입금 받은 부분. 자, 입금은 어디로 받았을까요? 어디로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던가요?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당좌예금 쓰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 외상하다 해서요. 외상 매출금 되겠죠. 외상 매출금 650만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강원컴퓨터가 거래처가 되겠군요. 그래서 잘 천천히 확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상품 팔았으니 대변의 상품 매출, 그 중에 일부는 당좌예금으로 입금받았으니 당좌예금, 나머지는 외상했으므로 외상 매출금. 이때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부분은 여기 강원컴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컴퓨터.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오셔서 날짜 10월달 17일자 처리하시고요. 대변 쪽에 401번 상품 매출 1,650만원 넣어주시고, 자, 102번 당좌예금 금액은 1,000만원이다. 또 차변 쪽 한번 그대로 엔터 때려주시고 108번 외상 매출금. 자, 거래처는 강원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지요.
자, 그 다음 5번 들어가겠습니다. 인천 상사에서 판매용 컴퓨터 1000만원. 자, 여기서 앞에 분명히 판매용 컴퓨터라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판매용 컴퓨터 매입했다 그랬을 때는 상품. 자, 그리고 나서는 그 중에 업무용 컴퓨터도 또 200만원짜리가 등장을 해요. 그럴 때는 업무용은 뭘로 잡는다? 그렇죠. 비품 잡아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비품. 판매용은 상품, 영업용은 비품. 그래 놓고 얘네들 어음을 발행했군요. 당사가 발행한 어음. 이런 어음을 우리는 지급 어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상품은 지급 어음이라고 쓰실 수 있으나 자, 아래 거. 자, 여기 200만원짜리 이거는 지급 어음이라고 쓰시면 틀린다. 함정 있는 문제네요. 여기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채무, 얘네들은 인천상사라는 거래처도 반드시 쓰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전표로 분개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10월 17일자 오셔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10월 17일자 날짜가 왜 10월 17일이죠? 11월 5일이죠. 11월 5일. 자, 아까 거는 앞에 거고 여기는 지금 11월 5일자. 자, 날짜 바꿔주겠습니다. 11월 달 5일자. 차변 146번 상품. 그쵸? 상품 1000만원. 자, 비품 다시 한번 차변 해서 212번 비품 넣으시고요. 비품은 200만원. 똑같은 컴퓨터라고 해도 자, 목적 자체가 하나는 판매용이고 하나는 업무용이었기 때문에 상품과 비품으로 나눠졌고요. 그리고 똑같은 어음을 발행했다고 해도 여기서 상품과 관련된 어음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어음으로 처리하시고요. 200만원짜리에 대해서는 지급 어음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미지급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음은 상거래였을 때만 지급 어음, 받을 어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하기 누르셔서 그대로 인천상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세금, 소득세 및 국민연금 25만원과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15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달 우리가 급여 같은 거 줄 때 공제해 놓은 거, 남의 세금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한다? 그렇죠. 대변에 이해수금 있던 거 차변 쪽으로 이해수금 없애주시고 자,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도 부담하는 부분 있지요. 자, 그런 회사에서 부담 부분은 세금과 공과로 가자고 분명히 써 있었어요. 15만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고로 이거를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전부 합쳐보시면요. 40만원 되겠습니다. 40만원. 보통예금 40만원.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11월 10일자에 오셔가지고, 자, 대변 쪽. 자, 보통예금이 40만원이 나갔는데 그 이유인 즉슨 차변에 254번 예수금 25만원 하고요. 또 차변에 자, 817번 세금과 공과까지 해서 이렇게 떨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20일자 신한항 상사에서 할부로 구입을 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던 차량 할부금 5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차를 샀는데 할부로 샀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놨죠. 대변 쪽에. 그거 지금 갚았다는 얘기예요. 50만원. 자,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 차변 쪽으로 빼주시고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자, 50만원 갚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12월 20일자 오셔가지고 출금 한 장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지급금 253번 신한상사까지 거래처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8번. 지금 승용차 무등상사에 500만원의 처분을 하고요. 처분을 했으면은 대변 쪽에 취득, 가액이 나가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 500만원짜리. 자, 원가가 900만원짜리였다고 밑에 써 있었어요. 900만원짜리 취득 원가. 그리고 처분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350 감상루 차량 운반구 코드가 몇 번이다? 208번. 자, 요거는 209번이겠죠? 누계액은 209번 코드 번호 쓰시고요. 관계 코드 209번 쓰시고 350만큼이 그동안 가치 감소로 인해서 누계
누적시켜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900에서 350을 빼보시면요. 얼마짜리입니까? 자, 650짜리죠? 자, 550짜리죠. 550짜리. 자, 그런 상태에서 550짜리를 500에 처분을 했어요. 오, 손해 났군요. 자, 일단 차변 쪽에다가 여기다가 500에 처분하고 1개월 후에 더군다나 또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오신 만큼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되겠다는 것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얼마만큼 손해가 났다? 50만큼 손해가 났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자, 이때 미수금의 거래처는 무등상사가 되겠습니다. 무등상사. 자,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 채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거래처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 자, 12월 22일자 오셔가지고요. 자, 대변 쪽. 자, 차를 팔았다. 209번. 차량 운방 208번. 차를 팔았다. 208번. 900만원짜리. 그래 놓고 차변 쪽에 관계코드 209번 빼주셔야 된다. 금액은 얼마다? 350이다. 그렇게 하고 또 미수금 120번. 미수금의 거래처 무등. 상사 넣고요. 자, 500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유형자산, 결국은 처분해서 생긴 손실이다 라고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자, 내용을 입력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어가지고 확인해서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9월 20일자 현금으로 지출한 50만원은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소모품비인 것으로 확인됐대요. 가볼까요? 9월 20일자 아니나 다를까 광고 선전비로 되어 있는 것을 830번 소모품비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여기도 소모품이라고 써 있었는데요. 그 다음입니다. 11월 1일자 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상품을 매입하고 450만원 자,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해당 상품 매입에 대해서 회계 처리 시 매입 계약금, 즉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급금이라고 하죠. 선급금 50만원 누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변 쪽에 131번 선급금, 우리 지난번에 이제 미리 줬던 거 있었어요. 그 수진 상사에다가 미리 줬던 거 50만원 먼저 빼주셔야 되고, 고로 보통예금 통장에서는 400만 나가시면 되는 거죠. 400만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 번호를 나중에 고치다 보니까 이 번호 수정 666이어야 되는데 7번 됐죠. 그럴 때는 상단에 번호 수정 누르셔가지고 자, 똑같은 6번이면 6번 정표로 바꿔주시면 된다. 다시 한번 번호 수정 눌러주셔서 원상복귀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이제 결산 들어갑니다. 결산. 자, 요번에 결산 오셔가지고 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 체크라는 걸 먼저 돌리셔야 되겠죠. 데이터 체크해서 상단에 검사 시작 누르셔가지고 한번 쭉 작업해 주시고요. 전표번호 재생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에러가 아닙니다. 이건 나오시고요. 자, 그거는 처리가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고, 일반 전표 오셔서 자, 수동으로 해야 될 거 분기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영업부 직원급여 보이시죠? 이거 다음 달 4일날 지급될 예정이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은 무슨 분기한다? 이거죠. 직원급여. 이런 것들은 수동결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동결산. 자, 여기도 기말업계 전액시산표에 가지급금이 있어서 가지급금 정리하는 문제 또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또 뭐가 된다? 이것도 수동분기가 되겠죠. 수동결산. 그 다음입니다. 밑에 자, 이거 7월 1일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수동결산이에요. 자, 왜 이렇게 수동결산이 많네요. 여기도 수동결산 해주셔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1, 2, 3번 수동결산이고 여기는 자동이죠. 감가상각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부분은 12월 31일자 영업부 직원급여입니다. 300만원. 비록 주지는 못했어도 급여 300만원 이번 연도 거면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달 4일날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미지급 금 쓰셔도 되고 미지급 비용 잡으셔도 된다.
자,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2번에서 가지급금 잔액은 그랬는데 정말 이거 그냥 넘어가고 싶었으나 이거 조금 더 설명하고 가야 되겠어요. 자, 마음이 캥겨갖고 안 되겠어요. 우리가 결산할 때는 절차가 수동 결산, 자동 결산,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건 아시죠? 그 가운데서도 지금 수동 결산에서 재고 많이 나오는 것이 뭐다? 그렇습니다. 손익의 정리 문제가 나오죠. 손익의 정리. 그 가운데서도 선급과 미수는 차변에 쓰시고 선수와 미지급은 대변에 쓰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시면 된다. 여기 급자는 비용으로 묶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제가 결산 영상 많이 찍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가운데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비록 차변에 주진 않았어도 급여 쓰면은 이쪽이 빈다는 거죠. 여기 대변 쪽이 선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는 문제인데 급여가 수익이다 비용이다?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셔가지고 12월 31일자 쓰시고요. 12월 31일자 차변에 801번 급여 300 대변 쪽에는 미지 자, 얘는요 미지급 금을 쓰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지급할 날짜가 4일이라고 정해졌을 때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미지급 비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끝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말 합계 잔액산표 가셔가지고요. 기말 합계 잔액산표를 오셔서 자, 그 가운데서도 합계 잔액산표를 가셔가지고 가지급금 자, 12월 31일 날 가지급금을 보시는데 대변 쪽에 50만원 있지 않습니까? 요거 원인 규명됐습니다. 예상 매입금 상환액이라고 자,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가지급금을 대변 쪽으로 보내시고요. 50만원 그리고 그 가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다? 바로 외상 매입금 갚은 거였다는 거죠. 자, 거래처는 대연 상사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50만원. 자, 가셔가지고 자, 가지급금 두 번 톡톡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거래처가 혹시 있을까 해서 봤더니 역시나 없어요. 그렇다면은 자, 오셔서 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12월 31일자 차변 자, 대변부터 쓸게요. 가지급금 자, 딴딴딴 오셔서 50 자, 그렇게 하고 차변 쪽입니다. 차변 쪽에는 251번 외상 매입금 자, 거래처는 대연상사 해서요. 거기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7월 1일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연이율이 6%입니다. 12개월간 차입을 했고요. 차입 기간을 잘 보시면은 이게 19년도 문제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그래서 이번 연도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분은 이번 연도 거 그리고 내년 거 6개월분이 여기 또 들어있었어요. 자, 12개월 후 이자는 12개월 후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천히 자, 1000만원 자, 곱하기 6% 자, 하시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 나온다? 60만원 나오겠죠? 자, 해서 0 2개 빼시고 그런데 이거를 12달로 나눠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계산되는지 또 보셔요. 계산기 잘 쓰셔가지고 자, 보시면은 아래쪽에 계산기가 있어서 자, 5만원씩 나오겠죠. 뭐 60만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5만원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에 5만원씩인데 요 중에서 이번 연도 거는요 곱하기 몇 달? 6달 하셔가지고 7월부터 시작을 해서 6달 30만원 되겠죠? 30만원이 이번 연도 거예요. 30만원이 자, 칸이 부족해서 약간 엔터를 때려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50만원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올해 거고 나머지 자, 나머지까지 뭐 계산할 필요도 없죠. 뭐 지금 우리가 오늘 12월 31일이고 비록 이자를 주지는 않았어요. 이자 비용 30만원
그리고 내년, 자, 이때 지금 지급은 내년도에 지급을 할 겁니다. 미지급 비용으로 잡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차변 쪽에, 자, 이자 비용 넣어주시고, 금액 30만원. 자,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 자, 미지, 262번, 미지급 비용, 스페이스로 깔끔하게 지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수동이죠, 수동. 자, 이번에는 자동 가보겠습니다. 자동은 자, 오셔서,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오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넣으시고요. 자, 그 중에서도 건물.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잘 보셔야 될 거가 지금 이거는 회계 2급이죠. 고로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자, 요걸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엉뚱하게 다른 곳에다 입력하시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이다. 회계 2급은 아직 공장이 없어요. 제품 매출 원가 쪽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건물. 자, 150만큼. 자, 이렇게 가치가 감소했고, 차량 운반구. 자, 250만큼. 비품. 이렇게 110만원만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고 상단에 반드시 뭐 눌러주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표 추가. 자, 이거 꼭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안 눌렀는데요 그러시는데, 이거 안 누르면 분계가 안 되죠. 분계가. 전표 추가를 눌러주셔야지. 자, 일반 전표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방금 입력한 거. 자, 12월달 찍었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수동. 그리고 이쪽 밑에 부분이 바로 자동에서 넘어온 부분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손익계산서 가셔서 자, 12월달 찍고 그토록 궁금했던 단기순이익 확인하셔가지고요. 상단 부분에 자, 단기순이익 확인했으면 상단 부분에 전표 추가입니다. 반드시 또 전표 추가 한번 꼭 눌러주시자는 거예요. 자, 흐름 전체적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12월달 눌러보시면은 31일자 맨 위에가 수동이죠. 이거 수동입니다. 여기까지가 수동. 그래서 수동으로 하나 해주시고요. 자, 이만큼이 수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 이 보이시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은 이 자동으로 결산해 준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손익 대체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손익계산서에서 장부 마감하면서 넘어온 내용들입니다. 됐죠? 흐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조회 되겠습니다. 조회. 자, 1번 3월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3월 그랬으니까요. 월계표. 자, 월계표 가시게요. 자, 월계표 오셔가지고 찍어서 3월 0303. 자,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외 비용 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발생한 금액은 50만원 되겠습니다. 50만원. 50만원. 해서요. 3월 1일자 보니까 50만원 있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1번 답은 50만원 했고요. 그 다음 2번 답은 5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여기 거래처를 물어봤을 때는 거래처 원장으로 가시는 거죠. 거래처 원장. 자, 오셔서 그 중에서도 5월 말 그랬으니까 앞에는 1월 1일부터 하셔도 상관없으나 뒤에는 반드시 5월 31일. 그리고 외상 매출금 108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그랬으니까요. 거래처 가끔은 코드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지금은 거래처 명으로 물어봤고,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잔액은 여기 1250짜리 성효상사가 되겠습니다. 성효상사. 그래서 2번 정답은 성효상사. 금액은 1250만원 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월 중에 발생한 상품 매출은 몇 건이며 총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얘네들 어디를 갔는지. 자, 1번 같은 경우는 월계표를 갔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처 원장을 갔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건수를 물어봤어요. 6월 중에 발생한. 자, 이거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건수니까.
자, 계정별 원장 한번 가볼게요. 계정별 원장. 자, 6월달, 6월 1일부터 6월 30. 자, 정확히 6월달 것만 봐야 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해서요. 자, 상품 매출이니까 401번. 그냥 코드를 처음부터 쓰고 가겠습니다. 401번. 이렇게 가서 보니까 3건 있었네요. 자, 상품 매출 1번 해갖고, 자, 여기서는 계정별 원장에 가서 확인했고, 건수는 3건이고, 금액은 월계를 봐야 되니까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 한번 해보시게요. 정답. 자, 여기 제가 지금 색깔을 다 넣어놨어요. 흰색을 넣어놨기 때문에 글씨가 안 보였던 건데, 검정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맞습니다. 50만원. 자, 그 다음.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검정색으로 바꿔가지고, 성유상사 1250. 오케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오, 네, 맞습니다. 4,550만원.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